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은 안녕하신지요? 저희 고추밭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탄저병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중부지방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약 주고 돌아서면 비가 와요. 돌아서고 나면 비가 와. 어떻게 알고 그냥 날씨 막는다 해서 이제 뭐 살충제, 살균제 해서 이제 탄저병 예방한다고. 일단 어떻게 그래 저는 관행농법을 하니까 농약을 주고 돌았으면 1시간도 안 돼서 비가 없던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참 저도 고민이 많고요. 이런 고민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거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고추의 탄저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공유합니다. 제가 고추 탄저병 완전히 막을 수 있다? 못합니다. 저 못해요. 그냥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다만 고추의 탄저병 중에 예방약하고 치료약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뭐 저는 이런 거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방약에는 뭐 디티아논 이런 수화제를 쓰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면 카브리오 뭐 이런 걸로 쓰고 거기에 이제 흡수 침투제로는 마쿠피카 뭐 이런 것들을 쓴다. 그 다음에 살충제 정도는 하나 정도는 쓴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또 약은 교차해 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탄저병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실 때 이런 질문 가운데 답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살균제 중에 다의 3번, 사의 1번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은 흡수 침투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겁니다. 안 쓰는 것이 답이기도 하고요. 써야 하는 것이 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질문에 답을 또 그렇게 하냐고, 애매하게 하냐고요? 이것이 사람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도 건강한 사람한테는 약이 조금 과해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고추밭에 잎이 아주 진합니다. 이 진한 애들은 저렇게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것도 진하잖아요. 저렇게 진할 때는 흡수 침투제 같이 써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환자처럼 어린 잎이 있거나 뭐 어릴 때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물이 없네요. 물이 없으니까 지금 저 다른 데로 이 물 빼놓고 올게요. 잠깐만요. 물을 끄고 제가 잠깐 왔는데요.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의 3번, 사의 1번 같은 경우는 흡수 침투제 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농약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혹 사람이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나듯이 이 부작용 피해가 날까봐 농약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추에는 전착 효과를 탄저병일 때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약 광고 아니니까 이야기예요. 뭐 30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착 효과를 탄저병일 때는 고추에 써도 된다. 약 3.3ml를 한 말에 약 3.3ml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아주 약할 때, 아주 연약한 잎일 때는 쓰면 안 됩니다. 잎도 건강하고 뿌리도 건강한데 이 습한 날씨 때문에 탄저기를 잘 못 잡았을 때 그럴 때는 흡수 침투제를 통해서 골고루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저럴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쓰지 마세요 또는 쓰세요 라는 답이 없다고요. 왜냐면 농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시는데 잎이 건강하다, 우리 집이 잎이. 그러면 그리고 탄저균이 왔고 비가 자주 있다, 그리고 빨리 침투를 시켜줘야겠다, 그럴 때는 저런 흡수 침투제를 쓰시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일 때 탄저균도 너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고추 잎도 너무 연하고요. 이럴 때는 흡수 침투제를 다의 3번, 사의 1번인 경우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이 고추에 점점 박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내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죠. 아니까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농약회사에다가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쓰면 어떻게 되느냐, 과량하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마치 깨가 붙은 것처럼 점점 그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열매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텃밭을 쓰시든 아니면 주말 농장을 쓰시든 하실 때 흡수 침투제 다 쓰라고 하니까 다 써야겠다가 아니라 비가 많고 그 다음에 습한 날씨에 돌았으면 비가 올 때는 흡수 침투제는 일반적으로는 쓰십니다. 근데 다의 3번, 사의 1번인 이 복합제들을 쓰실 때 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들의 답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효를 세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탄저균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것에 탄저균이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따내면 되니까 이렇게 중간 붉은 거, 심지어는 이렇게 파란 것까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고추밭, 고추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탄저병의 예방약하고 그 다음에 치료약을 잘 쓰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고추 이런 거 다 따내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또 있으셔서 두 번째 답을 드리면, 일단은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당연히 따서 비료포대에 담아서 멀리 갖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약과 예방약을 같이 뿌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 그냥 치료약만 쓰시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방, 농약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농약 상사에서 이거 좋은 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품의 성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분으로. 그러면 A라는 약에 성분이 한 가지 약이 있거든요. 그 성분을 따라서, 제품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분명을 따라가면서 저렴한 약재를 골라서 쓰시는 것이 요즘같이 돌았으면 비가 오고 농약이 많이 들어가는 요즘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농약값을 그나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능하면 같은 성분의 저렴한 약재를 써요. 뭐 제가 그런 쪽을 좀 알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분이 같으면 효과는 아주 똑같다 또는 아주 비슷하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십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탄저병과 관련해서 저도 탄저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탄저병이 저도 있지만 여러분들 고추밭 조금 더 돌아보시고 탄저병이 왔다면 이번 주에 치료약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예방약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뽑고 빨리 배추 심을 건지 이런 결정을 하십사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강화 농장이었습니다.